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을 위한 채널 생활건강TV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빵 좋아하시죠? 식빵부터 시작해서 샌드위치, 크림이 잔뜩 있는 크림빵, 달콤한 잼이 있는 빵 등 아마 빵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빵은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거. 그런데 이런 빵에도 착한 빵이 있고 나쁜 빵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착한 빵과 나쁜 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빵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답하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빵에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빵이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 1도 안 되는 빵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빵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빵입니다. 밀을 정제해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은 식감이나 질감은 부드럽습니다. 즉 맛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는 빵입니다. 오히려 살을 찌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설탕과 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빵, 포도당 같은 당분이 많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런 류의 빵은 보통 케이크같이 달달한 디저트형 빵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정말 달콤하고 빵은 촉촉하고 부드럽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린 과일이 함유된 빵입니다. 건포도, 무화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빵입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왜 좋지 않을까요?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밀가루 자체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위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른 영양성분들이 거의 제거되고 당순당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곡 상태로 그대로인 통밀로 만든 통밀빵은 흰 쌀밥보다 혈당도 내려가고 인슐린 호르몬도 안정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GI 지수를 잠깐 비교해보면요. 통밀빵은 51에서 69, 흰 식빵은 90, 흰 쌀밥은 86, 현미밥은 55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배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밀빵, 현미밥의 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섭취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이유는 곡물의 껍질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장 청소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곡물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곡물빵에 버터, 설탕 등 다른 부재료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 꼭 체크가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는 다이어트도 신경 써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밀빵이 아무리 GI 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앞뒤 안 가리고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밀이라고 해도 밀가루와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밀빵을 구입하시려면 통밀 비율이 최소 50% 이상인 것을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재료로 당류는 5g 이하인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밀빵이라고 해놓고 당류가 22%라고 하면 착한 빵이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간혹 같은 브랜드의 빵이라도 빵 종류에 따라서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성분표 체크는 필수이며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밀 함량이 높을수록 빵이 푸석거리고 쫀득하지 않고 맛이 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빵만 먹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각종 햄 혹은 치즈, 잼 등 각종 소스를 올려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 빵만이라도 건강식으로 드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좋은 통밀빵을 고르셨다면 이제 맛있게 드셔야 할 텐데요. 건강식이라고 해도 역시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것 또한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는 도로아비타불이 됩니다. 그러니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적정량을 말씀드리면 통밀 식빵으로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통밀빵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식으로 드신다면 또 식사 중간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딱 삼시세끼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으로는 비추천합니다. 그런데 너무 참지 못하겠다 하실 때는 간식으로 드시되 가급적 식사 때는 간식으로 먹은 통밀빵 양만큼 식사량을 빼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빵만 먹지 말고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재료를 선택하여 빵 위에 얹어서 먹으면 영양과 맛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빵 안에는 야채를 넣는 건 필수가 되겠죠. 이렇게 먹게 된다면 통밀빵의 푸석거리는 질감도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밀빵을 드실 때 다이어트를 위해 꼭 제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잼입니다. 이미 빵에도 적은 당분이 있는데 여기에 당이 듬뿍 들어간 잼을 첨부해서 드시면 당과 당이 합해지는 최악의 궁합이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잼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걸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땐 가급적이면 대체당으로 만든 저당잼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빵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제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일 주스와 같이 빵을 먹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잼은 과일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도 마찬가지로 설탕이 듬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주스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물로 먹기에는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직접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두유를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두유를 구입해서 드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유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 아무거나 덥석 구입하시지 마시고 좀 잔소리 같지만 성분표를 습관화하여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당류가 적은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두유에도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빵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다들 빵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통밀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내가 먹는 것에 무엇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 볼 수는 없겠죠.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성분표에 대한 공부도 되고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빵을 이렇게 먹으니 건강도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는 조리법이 있으시다면 정보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